반갑습니다. 권영민 인문학연구소 권영민 소장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인문학이 경쟁력입니다. 저울로 물건을 달아본 뒤에야 하물며 저울로 물건을 달아본 뒤에야 그 물건의 무게를 알 수 있고 자로 길이를 재보아야 길이를 알 수 있다. 세상 만물이 이러하니 사람의 마음은 특히 더 재보고 헤아려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 맹자 왕의 왕장구 상편. 첫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 빅터 프랭클의 삶의 의미.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는 절대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없다. 속담. 빅터 프랭클은 삶의 가장 깊은 진실을 체험한 인물입니다. 그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신경과 의사이자 심리학자로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강제 수용소에 갇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가 끔찍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프랭클은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인물입니다. 프랭클은 수용소 생활 중 끊임없이 고뇌했습니다. 그가 겪었던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그는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지만 하나는 빼앗을 수 없다. 바로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자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명언은 단순한 생존 이상의 깊이를 담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를 초월할 수 있으며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한 가지 일화는 그가 수용소에서 굶주림과 추위, 폭력 속에서도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어느 날 프랭클은 자신이 아내를 떠올리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녀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아내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진정 구원하는 힘이라는 것을. 프랭클은 그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프랭클의 경험은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수용소의 끔찍한 현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의 겉모습이나 생존 경험만을 보고 판단하지만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투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는 현대인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그들의 표면적 모습만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어떤 고통을 겪었고 그 속에서 어떤 가치를 발견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랭클이 강조한 것처럼 인간은 그들이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그 선택의 결과가 그들의 진정한 본질을 말해줍니다. 둘째, 사람의 마음은 신중하게 재야 한다. 깊이 들여다보는 지혜. 맹자가 말한 저울로 물건을 달아본 뒤에야 그 무게를 알 수 있다는 말. 왠지 일상생활에서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단순히 물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나 성격을 파악할 때도 이처럼 신중해야 한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겉모습이나 몇 마디 대화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이나 내면을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첫인상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마치 저울로 무게를 달듯 그 사람의 본질을 천천히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맹자의 가르침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보고 속단하지 말고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더 깊이 헤아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맹자는 특히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선한 본성이 깃들어 있다고 주장했으며 그 선함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외모에 속지 말고 그 사람의 삶과 경험을 면밀히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들의 행동 속에 숨어 있기 마련이며 그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관찰이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맹자의 가르침이 더욱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종종 소셜 미디어에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겉모습만 보고 그들의 인생을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고뇌, 실패, 그리고 노력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겪어온 삶의 여정과 그 안에서 쌓아온 감정과 경험들을 재보고 헤아려야만 합니다. 맹자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 신중함을 강조했습니다. 저울로 무게를 재듯 사람의 마음을 재는 데에도 세심함과 시간, 그리고 공감이 필요합니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그 사람의 본질에 다가가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재는 과정은 단순한 논리적 사고가 아니라 인내와 공감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셋째, 니체의 철학으로 바라본 인간 이해, 깊이 들여다보기. 니체의 철학에서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은 맹자의 가르침과 흥미롭게 맞닿아 있습니다. 맹자가 사람의 마음을 재보고 헤아려야 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니체 또한 인간의 내면을 제대로 이해하는 과정이 단순하지 않으며 매우 신중하고 깊이 있는 탐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니체의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사람을 깊이 알지 못하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니체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기쁨과 고통, 그의 희망과 두려움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가 걸어온 길을 알지 못하고 그의 영혼이 지나온 어둠을 헤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섣불리 그 사람에 대해 결론 내리기보다는 그의 사정을 살피고 그 속마음을 이해하려 애써야 한다. 니체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위험성을 경계했습니다. 인간의 내면은 복잡하고 다층적이며 그 사람이 겪어온 경험과 감정, 내면의 갈등이 외부로 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깊은 곳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맹자가 강조한 단순한 물리적 저울로 무게를 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니체의 철학은 단순히 자신을 아는 것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고통과 기쁨, 희망과 절망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저울로 물건의 무게를 달 때 한쪽 면만 재어서는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깊이 파악하기 위해 그들이 경험한 모든 순간을 함께 보고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죠. 니체의 이러한 철학적 태도는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이나 표면적인 성과만으로 속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전체적인 삶의 경험을 살펴보라는 맹자의 교훈과 닮아 있습니다. 니체는 개인의 고통과 고독을 중시했으며 그 깊이를 이해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정한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타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쉽게 평가하는 경향을 비판하고 인간 이해의 깊이에 대한 중요성을 설파했습니다. 결국 맹자와 니체의 가르침은 한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여정과 내면의 깊이를 충분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맹자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과정을 강조했고 니체는 그 마음의 복잡성과 다층적인 면을 이해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경험한 고통과 희망, 그 속에서 발견한 의미를 신중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